예,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저 오늘은 공학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디지털 시스템 설계가 어떻게 보면 설계의 맨 첫 번째 관문이죠. 저희가 1학년 때 뭐가 있습니까? 창의 인문 설계가 있죠. 교과목 이름이 정확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인문 설계를 하시죠. 그 다음에 3학년 때 설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디지털 시스템 설계죠. VHDL로 하는 설계고요. 요 뒤에 몇 개 더 3학년 때 몇 번의 설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4학년 때 종합 설계, 즉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을 하게 돼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은 설계라는 교과목 이름을 쓰는 것보다 실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한 번 정도 실험이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커리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커리큘럼이. 근데 저희 학교 요즘 그래도 설계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실은 설계가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설계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창의 인문 설계 때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실은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면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공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도 한번 졸업을 하시면, 그죠? 여러분들도 공학자, 엔지니어, 개발자, 그와 같은 명칭을 쓰게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뭘까요? 그리고 공학이라는 말은 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요, 공학을 합니다 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것보다 뭔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술 그리고 지식 등을 이용을 해서 실은 뭔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뭔가 실용적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 거죠. 제가 운동을 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막 달려요. 얼마나 달렸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러닝머신에 시계를 좀 집어넣어야겠죠.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재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얼마만한 속도를 달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발판이, 그죠? 고무 발판이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몇 초마다 혹은 몇 분마다 얼마만큼의 움직이는 거리가 있는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요. 매트가 움직인 거리를 따져주면 고정된 시간분의 속도가 나오겠죠. 그런 식이에요. 즉 되게 실용적인 문제들인데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학입니다. 자, 그러면 공학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반복적인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실은 이 말의 의미는요, 실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몇 번 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되는데요. 자, 설계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요. 마감날이 되면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지만 마감날이 되면 뭔가 완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놀아도 완성되는 겁니까? 놀아도 완성은 돼요. 대신 뭡니까? 설계를 시작한 날부터 마감날까지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게을리,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완성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만 하면 완성도가 높아지나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즉, 내가 열심히 했지만 어떤 때는 완성도가 높을 때가 있고요. 실은 게을리 했는데도 완성도가 높을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시행을 여러 번 해보면 열심히 했으면 완성도가 낮을 때도 있죠, 분명히. 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쭉 내면 그래도 요 정도의 완성도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게을리 했는데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완성도가 높을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평균적으로 완성도가 낮을 거예요. 즉, 낮은 완성도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반복적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즉,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 대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요. 시도 1번. 자, 이 문제가 한 반쯤 풀렸어요. 50%. 근데 해결은 마음에 드는 해결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요 나머지 반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2번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더 망했어요. 60%밖에 더 나빠졌죠. 그러면 시도 2번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시도 3번. 그랬더니 이번에는 75% 해결이 됐어요. 오, 괜찮은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시도를 합니다. 4번. 운이 또 좋아서 이번에 또 줄었어요. 반쯤 줄어서 87.5% 완성도를 가져갑니다. 자, 이런 거예요. 계속 내가 시도를 하다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실은 나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쁠 때는 나쁜 이유를 찾아보고 좋을 때는 좋아진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받아들이게 되고 나쁜 거는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 일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마감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날까지 열심히 한다는 건 그냥 이 일을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좋은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자꾸 검증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또 보완하고 그런 것들의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타임아웃 혹은 제 마음에,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된 것 같아.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인정신이 되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실은 장인정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반복적인에 대한 말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학 문제라는 건 실은 이건 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학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풀 것인가예요. 무엇을, 나는 어떤 공학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풀 것인가. 방식이 한 가지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요즘 센서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쓰기 편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이거에 가장 적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서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은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하우라고 그러죠. 어떤 엔지니어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틀려졌어요. 왜? 여러분들도 이제 설계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될 텐데 예전에는 제가 어떤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체 블록을 어떻게 만들 건지 처음에 개념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을 설계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한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쌓이면 이제 노하우라고 불리는 거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건가, 그 방식에 대한 겁니다.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 제가 다 직접 설계하지 않아요. 즉 5G라는 게 나오면서 초연결의 시대입니다라고 이런 광고들이 나오죠. 이런 광고들이 실은 엔지니어링에도 들어가요. 엔지니어링에 갑자기 초연결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요. 자,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냥 서로 대화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데만 초연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코드를 짤 때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오픈소스라는 VHDL 코드들을 올려놓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해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이용해서 제 설계에다가 리유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GitHub라는 곳이 뜨고 있죠. 여기 가면 VHDL도 심지어 들어있더라고요. 보통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코드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실은 당근이네 같은 사이트들 유명하죠. 그죠? 즉 내가 설계를 하다가 막히면 여기 가서 자료들을 찾아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답을 어떻게 줬지?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운이 좋은 거죠. 그걸 이용해서 내 거에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당근이네나 아니면 또 다른 개발자 커뮤니티에 직접 가입하고 직접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가르쳐 주죠. 즉 내가 다 짜는 게 아니고 다른 슈퍼 엔지니어들하고 모두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짜지 않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노하우, 어떻게 짜는지가 설계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면 요즘은 know what, 무엇을 해결할 건지가 중요해졌어요. 즉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진짜 문제는 뭐냐는 게 요즘 공학의 핵심입니다. 진짜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어디로 전파됩니까? 쇳덩어리나 뭐 그런 곳에 나무에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뭐 그런 걸로 된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4학년 학생들하고 캡스톤 디자인 할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음성 인식으로. 요즘 많이 쓰는 기술이죠. 그죠? 그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별로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왜? 너무 비싼 기술이에요. 비싼 기술이고 실제로 손에 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옮겨갈 수 있죠. 근데 누르지 않아 꼭 손으로 눌러야 될 필요는 없어요. 말로 음성 인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사람마다 목소리 톤도 다르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르고 그걸 다 맞춰야 되죠.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든 캡스톤 설계에도 이게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위한 엘리베이터라는 주제로 엘리베이터 버튼들이 1, 2, 3, 4, 5, 6인데 이게 너무 높으면 아이들이 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발판을 갖다 놓는데 이 발판 대신에 여기 밑에다가 발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을 요거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번호들끼리 아이는 발로 그 버튼들을 누르면 되죠. 손으로는 실은 옮겨갈 수는 있지만 신발이라는 그래도 좋은 완충제가 있으니까 발로는 조금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즉, 비싸지 않은 알고리즘으로도 페달 하나에 5,000원 밖에 안 해요. 15층까지면 5,000원짜리가 15개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 조금 쓴다라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음성인식에 복잡하게. 그리고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야 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끔 보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학자와 과학자를 헷갈려요.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과학자가 아니라 신의 개념으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하느님이 만들어냈죠. 물론 제가 종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죠. 하느님의 경지까지 올라가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학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학자는 과학자하고도 구분돼요.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공학자는 알아나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해나가는 작업이에요. 뭔가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공학자는 다르다. 우리는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모르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만드는 게 늘 세상에 없고 신기하고 세계 최초인 것만 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잘 정리해서 성능이 더 좋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줄 수 있으면 그게 어쩌면 공학자의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공학자한테 필요한 일이 뭘까요? 저는 무거운 엉덩이, 그리고 높은 책임감, 그리고 역시 높은 자존감,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공학자에게 요구하는 자질이에요. 뭔가 머리가 좋고 그런 거보다는 실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잘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들을 명시를 해보면 실은 몇 개를 지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은 공학 교육 인증에서 요구하는 학습 성과라는 게 어쩌면 공학자에게 요구하는 자질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일단은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분석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분석과 실험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바라봤을 때 이게 문제구나 라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제 좀 고급이 됐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일단은 설계나 아니면 실무 능력이 좀 갖춰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도 소통이 잘 되는 뭐 그런 형태여야 돼요. 그거하고 국제화도 좀 필요합니다. 왜? 많은 문서들이 다 영어로 쓰여 있죠. 또 실은 우리가 뭘 만들어도 내가 글을 써도 한글로 쓰는 것보다 실은 영어로 만들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죠. 그 다음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팀워크 기술이 좀 필요할 겁니다.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서로 팀원들 간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서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팀워크 능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윤리 정신과 책임감이 좀 필요합니다. 요새는 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고, 즉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가져다가 내 것처럼 표절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심지어 그렇게 표절을 해놓고 오히려 더 방방 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책임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분량만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실은 제로섬 게임이죠. 누가 하나를 덜 가져가면 다른 한 사람은 더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팀으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팀원들 간에 조별 과제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서로 균등하게 가져가 주면 되는데 실은 그게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양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양보와 헌신이요. 즉 내가 이번 주에서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끌고 가니 나는 그걸로 만족해 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아니면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별 뜻 없어요. 나중에 저 사람이 잘 돼서 그리고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걸 생각을 해서 다시 저한테 갚아주면 고맙고, 그거 아니어도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들이니 그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건 실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안 배웠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꼭 가르쳐 준 걸 가르쳐 줘야 압니까? 실은 또 가르쳐 준 걸 내가 배웠다고 다 알고 있나요? 교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다고 하나 가르쳐 줄 때마다 영수증 하나씩 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건 자기가 배워서 하는 거죠. 요즘은 실은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온라인 강좌도 이번 학기 다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심지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몇 개 예를 들어 드린 게 있죠. 유튜브 좋아요. 그 다음에 KOCW, 그 다음에 K무크, 이런 온라인 강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죠. 에드위드나 SK 플래닛 이런 데도 많아요. 그 다음에 MS는 요즘 좀 없어진 것 같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데 가서 좀 찾아보시면 강좌들이, 무료 강좌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찾아보시면 이거를 내가 직접 찾아서 어렵습니다. 처음 모르는 걸 배우는 거니까. 하지만 이 어려운 걸 내가 참고 합니다 라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좀 편하죠.
자, 그 다음엔 하나는 마지막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게 있어요. 즉, 내가 뭔가 만드는 이 해결이 인류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아까 중요한 엔지니어 능력 중에 따뜻한 마음,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캡스톤 과제를 졸업작품 4학년들 하다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팡이나 아니면 뭐 되게 많은 기술들이 나와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불편할 거야. 그 문제만 죽어라고 풀으려고 해요. 실은 뭐 생각만큼 제가 아는 장애인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예. 근데 실은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분이라고 거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면, 공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면 실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